DC의 대표 히어로 중 하나이자 최초의 상업적 흥행에 성공한 여성 히어로인 원더우먼은 슈퍼맨, 배트맨과 함께 DC의 트리니티라 불리며 여성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캐릭터입니다. 현재의 DC 코믹스를 만들어낸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그리고 코믹스를 넘어 DC 확장 유니버스의 원더우먼을 본다면 그녀의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히어로 영화의 뿌리였던 40년대와 블록버스터화가 진행된 70년대 후반부터의 히어로 영화 시장은 그 주도권을 DC가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슈퍼맨의 얼굴을 만든 크리스토퍼 리브의 영화 슈퍼맨. 예술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겸비하며 그해 온갖 신기록을 갱신한 팀 버튼의 배트맨이 바로 이 시기의 DC의 작품들이죠. 그 이후 논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DC 영화답지 않게 변종처럼 등장하긴 했지만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히어로 무비 시리즈는 아이언맨을 앞세운 마블이 주도하며 히어로 영화라는 장르성을 넘어 모든 영화 시장을 폭격하기 시작했죠. DC 또한 자사의 영화들을 리부트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마블에게 패배하게 되며 2인자 또는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트렌드를 주도한 게 바로 마블이었고 DC는 매번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반격의 시발점이 된 작품이 바로 원더우먼이었습니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마블보다 한 걸음 앞서 트렌드를 형성한 영화. 바로 여성 단독 히어로 영화라는 점에서 말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또한 2년 뒤인 2019년 캡틴 마블을 개봉시켰지만 여성 단독 히어로 영화 부분만큼은 후발주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히어로 영화가 리부트된 2008년 이전부터 따지게 되면 일렉트라라는 영화가 있지만 그 또한 슈퍼걸, 캐트우먼을 앞서진 못하죠. 게다가 2020년 블랙 위도우의 개봉이 연기됨에 따라 원더우먼의 후속작인 원더우먼 1984는 호적 수 없이 관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과연 DC는 자신이 선점한 이 지역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쫓아오는 마블에 의해 또다시 그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패티 젠킨스 감독의 원더우먼 1984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규모의 영화들이 메말라버린 지금 원더우먼 1984와 같은 작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죠. 최고의 여전사를 뽑는 오프닝 시퀀스는 그 나름대로의 오락성을 제공합니다. 도전자들은 아찔한 장애물들을 넘어다니고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는 시험장들을 시원시원하게 질주하죠. 이 장면들이 극도의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건 아니지만 광대한 로케이션과 많은 인원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실현하는 CG 등 자신이 블록버스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같아도 평범했을 것 같은 장면들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캐릭터의 설정이 착실하게 진행되죠. 주인공인 다이애나 프린스는 이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의 가치관이자 주인공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지점이죠. 다만 전작이 있는 작품이라 캐릭터의 설명은 다소 간결한 편입니다. 물론 그 설명을 하나의 사건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거부감은 덜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편이죠. 영화의 속도감을 따졌을 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편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이 캐릭터가 누군가 보단 이 캐릭터가 무엇을 하냐가 더 궁금하기 때문이죠. 영화의 첫인상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영화는 곧이어 1984년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마케팅 포인트이자 매력이죠.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 시절의 미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충실하게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간을 재현하는 걸 넘어 그때의 분위기를 스크린으로 끌어오려 하죠. 뭔가 8, 90년대의 영화를 고화질로 보는 느낌이랄까요? 음악의 선택도 확실히 좋고 주인공의 등장 또한 매력적으로 묘사합니다. 다만 전작인 원더우먼과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등장씬에 비하면
조금은 평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리의 티아라를 날리고 진실의 올가미를 휘두르지만 뭔가 봤던 것들의 반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원작의 영향이 크겠지만 아이언맨 시리즈가 매편 다른 슈트를 선보이는 것에 비하면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유의 무기가 명백한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 새로운 액션합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는 후반부의 메인 액션의 문제와도 동일했습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액션 연출이라곤 사실 슬로우뿐이거든요. 그것 또한 전작에서 할 만큼 했던 것들이고요. 다만 이것이 영화의 결정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이었지 그 뒤에 이어지는 전개 또한 전 좋았어요. 시대상을 좀 더 확장시키고 영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도 착실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의 결핍 요소인 사랑의 실패까지 연말거리 장면을 통해 충실히 제공하죠. 이야기의 전반부 설정 단계는 제법 단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저는 언니보단 나은 동생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더우먼 1984의 승부수는 주인공과 악역의 1대1 대결 양식이 아닌 다이애나 프린스, 바바라 미네르바, 맥스 로드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3자 구도에 있습니다. 좋게 보면 갈등 상황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영화의 볼륨감이 살 수 있는 형식이죠. 다만 주요 인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여되는 설정과 해결되어야 하는 요소 또한 많아지겠죠. 게다가 영화는 설정과 해결뿐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주된 전개 또한 인물의 숫자만큼 늘어나게 되죠. 연출의 입장에선 영화의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극 전체를 보는 안목과 덜어낼 것을 걷어내는 과감함, 그리고 필요한 것을 캐치하는 섬세함 또한 필요하죠. 원더우먼 1984의 균형감은 아쉽게도 실패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등장하는 모든 주요 인물에게 외적 설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찌질한 왕따인 바바라 미네르바, 실패한 사업가지만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맥스 로드, 게다가 되살아난 스티브까지 그들이 가진 스토리는 나름대로 흥미롭지만 영화의 주된 사건이 들어오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을 소요합니다. 바바라는 새롭게 변한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하고 다이애나는 스티브와 옷을 두고 농담도 하며 사랑하고 맥스는 막강한 힘을 얻어 새로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들의 스토리는 유기적으로 교차하며 갈등을 키운다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1시간을 넘게 말이죠. 악역의 설정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악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히어로 영화의 주된 재미는 결국 히어로와 빌런 사이의 갈등에 있습니다. 즉, 뒤지게 싸우는 것이 메인 플롯이죠. 반면 원더우먼 1984는 악역의 매력과 합리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정작 히어로 영화의 메인 플롯인 히어로와 빌런이 갈등한다는 지점에선 매력이 부족한 영화입니다. 더욱 단편적으로 보면 액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죠. 그리고 충분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해결 또한 너무나도 쉽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치타가 된 바바라는 감전으로 기절하게 되고 많은 이들을 혓바닥으로 설교했던 맥스는 다이애나의 설교에 역으로 회개하며 뛰어나가 버리죠. 사건을 버려뒀음에도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아들, 아빠 돌아와 같은 감성으로 마무리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갈등이 끝났음에도 카타르시스보다는 허무함이 들더군요. 캐릭터 사이의 구도는 좋았지만 캐릭터의 접점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매력적인 악역이 필요한 이유는 그 캐릭터가 주인공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주인공의 앞이 아닌 혼자만 있는 악역이라면 그 의미는 빛이 바래겠죠. 다이애나 프린스라는 캐릭터의 결핍은 사랑에 실패해 있습니다. 반면 캐릭터의 동력은 진실에 수호해 있죠. 그러다 보니 인물의 성장이 쉽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스티브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렇다 해서 엔딩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사랑을 시작했다면 관객들은 캐릭터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고작 비행에 재능이 없는 원더우먼이 스티브의 죽음 후
완전히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 정도죠. 뭔가 조금은 애매하다랄까요? 그러다 보니 캐릭터의 성장성을 맥스로드에게 줬어요. 성공에 미쳐버린 아빠는 다시 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인물이 변화하게 되죠. 결과가 이러니 주인공보다는 악역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영화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겔가돗에 비해 페드로 파스칼의 연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훌륭한 분장의 역할도 있겠지만 캐릭터의 단계성을 명확히 살려나가더라고요. 다만 시리즈를 유지해야 하는 상업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계속해서 회자될 악역급은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인 완성도는 전작에 비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원더우먼 1984 자체만을 평가해도 아쉬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이상의 연기 없이 개봉을 선택했고 오랜만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봤다는 점에서 실제로 영화를 본 감정은 영화의 완성도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